새벽 5시 아무도 없는 기차역 앞에서 70대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도시락 가방을 끌고 있었습니다. 가방의 무게 때문에 몇 걸음 걸을 때마다 멈춰서 숨을 고르셔야 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역 앞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목시계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직 친구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혹시 날짜를 잘못 알려줬나 싶어서 가방을 벤치 옆에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분명히 오늘이 맞는데 왜 아무도 오지 않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할머니가 똑같이 무거운 가방을 끌고 오시는 게 보였어요. 뒤이어 할아버지 한 분도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오시고 있었습니다. 1명, 2명, 3명, 결국 5분이 모두 모였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들 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거든요. 평균 나이 73세의 5 친구분들이 새벽 5시에 기차역에서 만나고 있는 이 특별한 광경. 과연 이분들은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 모인 걸까요? 이들이 새벽부터 기차역에서 만나기까지는 정말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50년 전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었거든요. 당시에는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이들은 단체로 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회사에서 주최하는 단합대회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도 주말마다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다녔습니다. 그때는 기차표도 싸고 젊어서 어디든 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느라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었어요. 가끔 동창회 때 만나거나 경조사가 있을 때 얼굴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 우연한 계기로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병원에서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난 거예요. 반가운 재회였지만 동시에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씁쓸한 만남이기도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하나씩 찾아냈어요. 전화를 받은 친구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반가워하셨고 어떤 분은 이 나이에 뭘 하자는 거냐며 주저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모두들 만나자는 제안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처음 만남은 조용한 찻집에서였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5 친구들. 처음에는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예전의 그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 같이 여행이라도 가볼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모두들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좋지 않았거든요. 무릎이 아픈 분, 당뇨가 있는 분,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 분, 각자 크고 작은 건강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한 할머니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몇 달 전 큰 병을 진단받았다는 것이었어요. 아직 치료 중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마지막으로 여행을 가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 말을 들은 다른 친구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도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었어요.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두들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에서 기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작은 호수 공원으로 정했어요. 너무 멀면 몸이 힘들고 너무 가까우면 재미가 없으니까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자연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어서 마음의 힐링도 될 것 같았어요. 며칠 전부터 각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약은 충분히 챙기고
편한 신발을 준비하고 무엇보다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50년 전 젊었을 때처럼 각자 도시락을 싸서 나눠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벽 5시에 기차역에서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늦지 않았어요. 모두들 이 여행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스토리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할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가방을 놓고 벤치에 앉더니 손을 가슴에 댄 채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지러워서 눈앞이 깜깜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들이 깜짝 놀라 달려들었습니다. 혹시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뇌졸중 전조 증상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어요. 누군가는 119를 부르자고 했고, 누군가는 병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손을 저었어요. 그냥 일어나면서 갑자기 어지러웠을 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몇 분 지나니 얼굴색이 돌아왔어요. 아마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은지 여행을 취소하고 병원부터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걸로 여행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우리가 이 여행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여행을 시작하되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돌아오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응급약품도 넉넉히 챙겨가기로 했습니다. 리더격인 할머니가 시계를 보며 서둘러 말했어요. 5시 40분 기차 놓치면 다음 기차는 2시간 후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두들 짐을 챙기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역 안으로 들어가니 새벽이라 한산했어요. 매표소도 아직 열지 않아서 자동 발매기에서 표를 끊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복잡한 기계 조작이 어려워서 할머니가 대신해 드렸어요. 요즘 세상은 참 복잡해졌다면서 쓴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람한테 표 사달라고 하면 됐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편리해진 것도 많다며 서로 위로했습니다. 곧 기차가 도착했고 다행히 좌석도 충분했어요. 새벽 기차라 승객이 별로 없었거든요. 기차에 앉자마자 각자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직 먹을 시간은 아니었지만 서로 뭘 만들어 왔는지 궁금했거든요. 김밥이 정말 예쁘게 말렸다며 서로 칭찬하고 계란말이도 색깔이 참 곱다고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볶음밥을 만들어 왔다며 옛날에 회사 소풍 때 만들던 그 맛 그대로라고 자랑하기도 했어요. 도시락을 보여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즐거워 보였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소풍 가는 아이들 같았어요.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새벽 풍경을 바라보며 하나둘 과거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50년 전 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갔던 추억, 그때의 설렘과 기대감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젊었다며 감회에 젖었어요. 기차에서 밤새 떠들어도 피곤한 줄 몰랐고 도착해서도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50년 전 5친구가 함께 찍은 회사 소풍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니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게 실감났어요. 내가 이렇게 예뻤었나 하며 웃기도 하고 우리 다 예뻤다며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내 것 같았다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기차가 계속 달리는 동안 각자의 지난 50년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결혼 생활,
자녀 양육, 직장 생활, 그리고 각종 어려움들까지. 우픈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서로 공감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참 힘들게 살았다며 서로를 토닥여 주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모두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냐며 우리가 있다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만나자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나누며 기차는 목적지를 향해 달렸어요. 중간중간 작은 역들을 지나면서 시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논밭과 작은 마을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풍경 볼 수 없다며 감탄했습니다. 공기도 맑을 것 같다며 깊게 숨 쉬고 싶다고 했어요. 1시간 반 정도 지나자 목적지인 작은 시골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도 낡고 승객도 거의 없는 정말 한적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복잡한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평화로운 분위기였거든요. 역에서 나와 보니 택시는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시간표를 보니 30분을 기다려야 했어요. 괜찮다며 우리 서두를 거 없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가자고 하면서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은 역 주변에는 오래된 상점들과 식당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정말 시골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어요. 30분 후 드디어 마을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낡은 버스였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버스 기사는 70대 할아버지셨는데 승객들을 보더니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호수 공원까지 간다고 하니 거기 좋다며 요즘 단풍이 정말 예쁘게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버스 기사 할아버지는 정말 친절하셨어요. 버스가 출발하면서 이것저것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명산이라며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온다고 하시고 저 마을은 사과로 유명해서 가을에 사과 따기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으니 여행하는 재미가 더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드신 분이 아직도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나이가 뭐 상관 있냐며 건강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버스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가을 풍경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빨갛게 노랗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맑고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와, 정말 아름답다며 감탄하고 사진 찍어야겠다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모두들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비록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찍히기도 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자연의 모습에 모두들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마음이 점점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30분 정도 더 가니 드디어 호수 공원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펼쳐진 풍경에 모두들 와하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그럴만했어요. 커다란 호수가 산들에 둘러싸여 있고 호수 주변으로는 잘 정비된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곳곳에 벤치와 파고라도 설치되어 있어서 쉬기에도 좋아 보였어요. 여기 정말 좋다며 오길 잘했다고 했어요. 공기도 정말 맑고 경치도 끝내준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설레는 마음으로 공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입구에서 안내도를 보니 공원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호수 둘레만 해도 3km가 넘었어요. 우리 나이에 3km를 다 돌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천천히 가면 된다며
중간중간 쉬면서 하자고 했어요. 소풍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어요. 호수가 잘 보이고 나무 그늘이 있으면서 평평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호수 건너편 언덕에 자리 잡은 커다란 나무 아래를 발견했어요. 저기가 딱 좋겠다며 저기로 가자고 했습니다. 나무 아래까지 가는 길도 경치가 정말 좋았어요. 호수를 따라 걸으니 물결이 반짝반짝 빛나고 물고기들이 가끔 물 위로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서 가방에서 돗자리를 꺼내 펼쳤어요.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젊었을 때처럼 돗자리 위에 앉아 도시락을 펼치는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예전과 확실히 달라진 점들도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앉기 힘들어 하시는 분, 허리가 구부정해서 바닥에 앉지 못하시는 분, 그래서 휴대용 의자도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도시락과 함께 각종 약통들도 꺼내 놓았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진통제. 정말 다양한 약들이 나왔어요. 요즘은 약이 밥보다 많다며 쓴웃음을 짓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모두들 크고 작은 건강 문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함께 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할 때 많이 놀아야 한다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도시락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각자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음식들이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김밥, 계란말이, 볶음밥, 나물무침, 불고기, 생선조림. 정말 푸짐했어요. 50년 전에도 이렇게 각자 음식을 만들어 와서 나눠 먹었는데 그때와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며 정말 맛있다고 칭찬하고 김밥 싸는 솜씨가 여전하다며 서로의 요리를 칭찬했어요. 음식 맛도 좋았지만 함께 먹는다는 것 자체가 더 맛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호수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기로 했어요. 소화도 시킬 겸 경치도 더 구경할 겸 말이에요. 산책을 시작하니 각자의 몸 상태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은 다른 이들이 부축해주고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느려서 하시니까 뭔 소리냐며 우리 시간 많다고 천천히 가자고 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예전처럼 빨리 걸을 수는 없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천천히 걸으니 주변 풍경이 더 자세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수에서는 백로와 오리들이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속에 머리를 넣는 오리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서 모두들 웃었습니다. 저 오리 꼴이 꼭 우리 남편 같다며 왜냐고 하니까 밥 먹을 때 저렇게 머리를 푹 박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농담에도 한참을 웃었어요. 함께 있으니까 작은 것도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산책로 중간에 있는 벤치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다들 숨이 차고 다리도 아팠거든요.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며 호수를 바라보니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지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이번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몇 달 전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큰 병이었어요. 아직 초기 단계라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시긴 했지만 솔직히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마지막으로 소풍을 가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못 올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다른 친구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아주었어요. 무슨 마지막 소리냐며 이제 시작인데 라고 했어요. 그래, 우리 이제부터 더 자주 만나야지 하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라며 함께 이겨내자고 했어요.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에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가족들에게도 걱정 끼칠까봐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친구들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었나 봅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하며 너희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두들 서로를 꽉 안아주었어요. 50년의 우정이 이런 힘든 순간에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럼 더 재밌게 놀아야지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고 한 할아버지가 밝게 말했어요. 오늘은 정말 신나게 놀자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라도 웃으려 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산책을 계속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서로를 챙기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특히 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를 더 세심하게 돌봤어요. 괜찮냐며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고 물 좀 마시라며 탈수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신경 써주니 할머니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호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보통 사람들은 30분이면 충분하지만 이분들은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가 더 소중했거든요. 중간중간 예쁜 꽃들도 발견했어요. 늦가을인데도 아직 피어있는 코스모스와 국화들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꽃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했어요. 이 꽃 이름이 뭐였는지 하며 코스모스라고 하니까 가을 대표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마당에도 이런 꽃을 키웠다며 추억담이 이어졌어요. 꽃을 보며 각자의 추억담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보던 꽃들, 결혼해서 가꿨던 작은 화단들, 소소하지만 따뜻한 기억들이었어요. 산책로 끝에는 작은 정자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 전통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아담한 정자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휴식을 취하며 본격적으로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 회사 생활이 참 힘들었다며 맞아 야근도 많이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재미있었다며 다 같이 뭔가를 해낸다는 보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50년 전 함께 일하던 회사에서의 추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엄격했던 부장님 이야기, 실수했을 때의 에피소드, 회식 때의 재미있던 일들까지. 그때 김 부장님이 얼마나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좋은 분이었다며 맞아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끝까지 감싸주셨다고 했어요. 퇴근 후에 직접 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돌아보니 다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시절을 함께 보낸 동료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도 다시 느꼈습니다. 각자의 연애담도 나왔어요. 회사에서 만난 남편 이야기, 소개팅으로 만난 아내 이야기, 그리고 결혼 전까지의 설레던 시절들. 너 그때 남편 만나고 얼마나 행복해했는데 하며 맞아 맨날 웃고 다녔다고 했어요. 우리도 덩달아 기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서로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했습니다. 결혼 후의 이야기도 이어졌어요. 육아의 어려움, 경제적 고생, 그리고 각종 가족 문제들까지. 우픈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서로 공감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애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다며, 맞아, 특히 첫째 키울 때는 정말 모르는 게 투성이었다고 했어요. 지금 젊은 엄마들은 그래도 정보가 많아서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대가 바뀌면서 육아 환경도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예전에는 인터넷도 없고 육아서도 별로 없어서 정말 손탐으로 아이를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잘 키웠다며 애들 다 잘 컸다고 했어요. 이제 손자, 손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 자랑도 이어졌어요. 의사가 된 아들, 교수가 된 딸, 해외에서 일하는 자녀들. 각자 자식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녀들도 바빠서 자주 만나기 어렵다는 아쉬움도 토로했어요. 애들이 바쁘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가끔은 심심하다고 했어요. 맞아, 명절에나 얼굴 보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더욱 친구들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온 친구들과의 만남도 정말 특별했거든요. 그러다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근데 말이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 않냐며.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하고 하시더라고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이별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는 현실이었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며 우리 다 100세까지 살 거라고 했어요. 맞아, 의학 기술도 좋아졌는데 뭐하며 억지로 밝게 말하려 했지만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무거운 주제였거든요. 그때 리더격인 할머니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더 자주 만나야지 하며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보자고 했어요. 아프면 병원에서라도 만나고 하자고 하더라고요. 좋은 제안이었어요.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며 약속은 약속이니까 꼭 지키자고 했어요. 건강 관리도 더 잘하고 하자고 했습니다. 서로에게 약속을 하며 다시 힘을 얻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났습니다. 오후 3시쯤 되자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돌아갈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하지만 아직 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호수 맞은편에 있는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일몰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언덕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호수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었어요. 저기 올라가서 일몰 보면 정말 예쁠 것 같다며 그래 가보자고 했어요. 모두들 언덕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젊었을 때도 힘들었을 텐데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힘들다며 나 못 올라갈 것 같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무릎이 아프고 숨도 차서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가자며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다고 했어요. 천천히 가면 된다며 서두를 거 없다고 했습니다. 힘든 분은 양쪽에서 부축해주고 가방은 다른 사람이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도와가며 천천히 올라갔어요. 중간에 몇 번 쉬어가면서 20분 정도 걸려서 드디어 언덕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올라온 보람이 있었어요.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호수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멀리 산들이 겹겹이 보였어요. 특히 서쪽 하늘이 점점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와,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니 하며 정말 올라오길 잘했다고 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두들 벤치에 앉아 일몰을 기다렸어요. 해가 점점 지평선으로 내려가면서 하늘이 오렌지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마치 황금빛 커튼 같았어요.
정말 아름답다며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어요.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모든 걱정과 근심이 잠시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저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일어나더니 옆에 앉은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옛날처럼 한번 춤춰볼까 하고 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수줍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음악도 없는데 어떻게 추냐며 마음으로 들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천천히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관절이 아파서 큰 동작은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감동받아서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짝을 이뤄서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젊었을 때도 이렇게 함께 춤을 춘 적이 있었어요. 회사 송년회에서 혹은 단합대회에서 말이에요.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비록 관절이 아프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다시 20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일몰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어요. 태양이 호수 수면에 반사되면서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장관 앞에서 5 친구는 서로 어깨를 감싸고 서 있었어요. 이런 순간이 있어서 살만한 것 같다며 정말 고마워 다들 이런 추억을 만들어줘서 하고 우리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며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아침에 어지러워했던 할아버지가 다시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침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거든요. 아, 아파 가슴이 하며 할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친구들이 급히 달려들어 부축했지만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어떡하지 119 불러야 된다며 여기서 병원까지 얼마나 멀냐고 했어요. 모두들 당황했어요. 산이라서 휴대폰 신호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리더격인 할머니가 갑자기 침착해지면서 자신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거 있어 하며 할머니가 꺼낸 건 심장 응급약이었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도 심장이 좋지 않아서 항상 응급약을 가지고 다녔던 거죠. 이거 먹어봐, 나도 같은 증상일 때 먹는 약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에게 약을 먹였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할아버지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다리를 높이 올려주었습니다. 응급처치 요령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었거든요. 괜찮다, 괜찮다며 천천히 숨 쉬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의 간병과 응원 속에서 할아버지는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약을 먹고 10분 정도 지나자 안색이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살았다며 뭔 소리냐 우리가 가족이지 않냐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회복되자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거든요. 이제 무리하면 안 된다며 천천히 내려가자고 했어요. 더 이상 무리할 수는 없었어요. 서둘러 산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에워싸면서 천천히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길에도 몇 번 쉬면서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큰 무리 없이 무사히 언덕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냐며 많이 좋아졌다고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도 많이 회복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모두들 이번 일로 많이 놀랐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며 응급약도 모두 챙겨 다니고 하자고 했어요. 이런 교훈을 얻으며 오늘의 여행을 정리했어요. 호수 공원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을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호수를 바라봤어요. 아직 일몰의 여운이 남아 있어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며 꼭 다시 오자, 더 건강할 때 말이야 하고 했어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버스에 올랐어요. 돌아가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각자 오늘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힘들기도 했고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특히 서로를 챙기고 도우며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해서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를 기다리며 역 대합실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피곤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다며 오랜만에 이렇게 웃었다고 했어요. 맞아,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자랑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기차가 도착하고 자리에 앉자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어요. 하지만 잠들기 전에 나눈 대화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하며 바닷가도 좋고 산도 좋고 어디든 함께라면 좋다고 했어요. 그때 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오늘이 마지막 일 줄 알았다며 내 병 때문에 말이야 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있어서 이렇게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그 손을 꼭 잡아줬어요. 무슨 마지막 소리냐며 우리 아직 갈 곳이 많은데 하고 제주도도 가야 하고 강원도도 가야 하고 했어요. 맞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더 많은 추억 만들자고 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할 때까지 이런 희망찬 대화가 계속됐어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 내리자 도시의 소음이 귀를 때렸어요. 아까까지 있던 평화로운 자연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역 앞에서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모두들 피곤한 표정이지만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게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주에도 만나자며 응, 꼭 만나자, 건강 조심하고 하며 하나둘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각자는 오늘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순수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도착한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은 가족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했어요. 사진도 보여주고 맛있었던 도시락 얘기도 하고 아름다웠던 일몰 얘기도 했습니다. 어머, 엄마가 이렇게 밝은 모습 오랜만에 본다며 정말 즐거우셨나 봐요. 다음에도 또 가세요 하고 하더라고요. 가족들도 이런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평소에 집에서만 계시면서 심심해하시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친구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며 이 나이에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5 친구들 사이에는 단체 카톡방이 생겼습니다. 매일매일 안부를 묻고 오늘 뭘 했는지 공유하고 다음 여행 계획도 세우고 정말 바빠졌어요. 특히 병을 앓고 있던 할머니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요즘 정말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친구들과 여행 다녀온 후로 많이 좋아졌다며 혼자 있을 때는 자꾸 나쁜 생각만 들었는데 이제는 다음 만남이 기대돼서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마음이 밝아지니까 몸도 따라서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약속대로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가까운 남산타워로 나들이를 갔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거 무섭지 않냐며 괜찮다, 우리 함께잖아 하고 했어요. 케이블카 안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풍경이 정말 멋있었어요. 높은 빌딩들과 한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모두들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남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은 호수공원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낮에 본 풍경과 저녁에 본 야경이 각각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올 줄 몰랐다며 젊었을 때도 남산타워 안 와봤는데 하고 하더라고요. 이번 만남에서는 첫 번째 여행 때보다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고 각자의 몸 상태도 파악하게 되었거든요. 2달 후에는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어요. 불국사와 석굴암을 둘러보고 천마총도 구경했습니다. 역사 공부도 되고 걷기 운동도 되는 일석이조였어요. 우리 젊었을 때는 이런 걸 제대로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며 그때는 바빠서 여유가 없었다고 했어요. 이제라도 보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주에서는 한옥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방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잠들었는데 마치 수학여행 온 학생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첫 번째 호수 여행이었어요. 그때의 감동과 설렘은 잊을 수 없었거든요. 특히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했던 경험이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을 앓고 있던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된 거예요. 정기검진 결과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며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이 늘어나니까 면역력도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분들과의 만남이 최고의 치료제였나 보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친구들에게 고마워했어요. 너희들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혼자였다면 이렇게 빨리 회복하지 못했을 거야 하고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할머니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격려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이들의 여행 모임은 동네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복지관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하고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어요. 다른 시니어분들도 우리도 저렇게 여행 다니고 싶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5명이었던 모임이 10명,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월 정기 모임도 하고 계절마다 큰 여행도 떠났어요.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좋은 일이지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는 거니까 하고 했어요. 새로 가입하신 분들도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금세 적응하셨어요. 원래 멤버들이 친절하게 챙겨주었거든요.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정말 잘 온 것 같다며 우리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서 기쁘다고 했어요. 모임의 규모가 커지면서 더 다양한 활동도 하게 되었어요. 여행뿐만 아니라 요리교실, 원예활동, 영화 관람, 심지어 댄스 수업까지. 이 나이에 댄스를 배우게 될 줄 몰랐다며 재미있다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1년 후 이들은 지역신문에 큰 기사로 소개됐습니다. 시니어 여행 모임의 선구자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실렸어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리더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집에만 있을 이유는 없어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할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하고 하더라고요. 이 기사를 본 다른 지역의 시니어분들도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모임을 시작하면 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문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도움을 주었어요. 덕분에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시니어 여행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의 여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체력이 떨어졌고 간혹 건강상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챙기고 격려하며 가능한 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여행지였던 호수공원은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되었어요. 매년 가을이면 꼭 그곳을 찾아가서 첫 여행의 추억을 되새깁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 호수공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원래 5명뿐만 아니라 새로 합류한 친구들까지 총 15명이 함께 갔습니다. 똑같은 나무 아래에서 돗자리를 펼치고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2년 전과 달라진 점이라면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분들도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했거든요.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마지막 소풍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 시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그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던 거죠. 해질 무렵 2년 전처럼 언덕에 올라가 일몰을 보려고 했어요. 물론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래서 기다리시고 건강한 분들만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봉사자들도 함께 왔어요. 지역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한 거였습니다. 덕분에 더 안전하게 언덕을 오를 수 있었어요. 언덕 정상에서 바라본 일몰은 2년 전과 똑같이 아름다웠어요. 아니, 어쩌면 더 아름다웠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이 순간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거든요. 우리 정말 잘 살았다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재밌는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일몰이 끝나고 다시 아래로 내려왔어요.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2년 전 5명이었던 사진과 비교하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2년 전에 마지막 소풍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진짜 시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이막의 시작이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내년 계획을 세웠어요. 제주도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가능하면 해외여행도 해보자고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마음이 젊으면 뭐든 할 수 있어 하며 이 말이 이들의 좌우명이 되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도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내일 또 만날 거고 다음 주에도 만날 거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만날 거니까요. 그럼 다음 주에 봐. 응, 건강하게 잘 지내하며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3년째가 되는 올해 이들은 더욱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젊었을 때 함께 일했던 회사를 다시 방문해 보는 것이었어요. 50년 만에 옛 직장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재회의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회사 측에서도 이들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어요. 현재 직원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것 같다며 특별한 환영 행사도 준비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50년 후에 우리처럼 함께 만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젊은 친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며칠 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역 TV 방송국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우리가 TV에 나온다고 정말하며 나이 들어서도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언제든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고 이들은 처음 만났던 기차역부터 호수공원까지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났어요. 카메라가 따라다니니 조금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호수공원에서 일몰을 바라보며 춤을 추는 장면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고스란히 담겼거든요. 다큐멘터리 제작진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장면을 찍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 하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고 하더라고요. 몇 개월 후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어요. 마지막 소풍이 새로운 시작이 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일시간 특집으로 방영됐습니다. 방송 후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시청자들로부터 수많은 격려 메시지가 왔고 비슷한 처지의 시니어분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연락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도 이런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문의와 감사 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분들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곳곳에서 시니어 여행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만든 작은 변화가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확산된 거죠. 우리가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다며 정말 뿌듯하다.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는 걸 보니까 하고 했어요. 4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모임은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정기 모임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프로그램, 취미활동, 봉사활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신규 회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인기예요. 먼저 가입한 시니어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을 친구로 맞아주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지금은 100명이 넘는다며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다니 하고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 5명의 우정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매주 만나서 차를 마시고 매월 작은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큰 여행은 어려워졌지만 가까운 곳으로의 나들이는 계속하고 있어요. 서로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에도 어김없이 그 호수 공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4년 전 첫 여행을 떠난 날과 똑같은 날짜였거든요. 4년 전과 달라진 점이라면 이제는 언덕에 올라가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꼭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 특별한 장소에서 일몰을 보는 게 이들만의 전통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젊은 봉사자들과 가족들까지 함께 와서 도와주었어요. 휠체어를 밀어주고 지팡이를 짚은 분들을 부축해주면서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언덕 정상에 도착했을 때 4년 전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일몰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4년 전에는 마지막 소풍이라고 생각하며 아쉬워했다면 이번에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마음이었어요. 일몰이 시작되자 한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4년 전에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시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던 거죠.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자 이들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4년 전보다 몸은 더 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하며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다고 바다도 좋고 산도 좋고 함께라면 어디든 하고 했어요.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함께할 줄 몰랐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하나둘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나도 정말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며 우리 앞으로도 쭉 함께 하자고 했어요. 기차 안에서도 이런 따뜻한 대화가 계속됐어요. 서로를 향한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헤어질 때도 아쉬워하지 않았어요. 내일 또 만날 거고, 다음 주에도 만날 거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만날 거니까요. 그럼 다음 주에 봐. 응, 건강하게 잘 지내하며.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의 여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끔 몸이 아파서 못 가는 날도 있지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가능한 한 함께 하고 있어요. 특히 처음에 병을 앓았던 할머니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정기검진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실 정도예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최고의 치료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거든요. 지역 복지관에서는 이들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다른 시니어분들도 이런 모임을 만들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비슷한 여행 모임들이 여러 곳에서 생겨났어요. 이제 이들은 단순한 여행 모임을 넘어서서 서로에게 진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플 때는 병문안을 가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위로해주고 있어요. 혈육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다며 정말 그래, 이 나이에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니 하고 했어요. 앞으로도 이들의 여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며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은 여전히 만나고 있어요. 비록 예전처럼 먼 곳으로 여행 가기는 어려워졌지만 가까운 공원이나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분들이 하나둘씩 모임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모임이 전국에 수백 개가 생겼다면서 정말 뿌듯하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커졌다니 하고 했어요. 최근에는 책도 출간했어요. 마지막 소풍에서 새로운 시작까지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입니다. 이들의 5년간의 여정과 감동적인 순간들이 담겨 있어요. 책 출간 기념회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젊은이들부터 시니어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우정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저도 이런 친구들을 만들고 싶어요. 하는 반응들을 보며 이들은 더욱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들이 항상 하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마음이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하고 했어요. 이렇게 이들의 우정과 모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막 소풍이라고 생각했던 여행이 이제는 영원한 우정의 상징이 된 거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따뜻한 우정과 용기 있는 도전이 더 많아지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